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불을 붙여 보시겠어요? 아까워서 손이 떨리시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미국 디트로이트에서는 그 10,000원에 0을 12개나 더 붙인 돈 무려 28조 원이 한꺼번에 불타 없어지는 기괴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SF 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20년 동안 미국 자동차 산업의 성배를 지켜온 거인 포드가 2026년 오늘 전 세계를 향해 내뱉은 비명입니다. 우리는 졌다. 하지만 살기 위해 영혼을 팔겠다. 포드가 발표한 195억 달러, 우리 돈 약 28조 원의 손실은 단순한 적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배터리 기업들과 맺어온 혈맹을 파괴하고 미국의 주적이자 기술적 라이벌인 중국의 BYD에게 무릎을 꿇겠다는 항복 선언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은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포드의 이 핏빛 배신은 도대체 우리의 주식 계좌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피바람을 몰고 올까요? 오늘 저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과 공포, 그리고 거대한 자본의 음모를 스릴러 소설처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숨가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단 한 문장도 놓치지 마세요. 이야기의 시작은 포드의 금고가 바닥을 드러내며 비명을 지르던 2025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포드의 CEO 짐 팔리는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죠. 우리는 테슬라를 넘어서는 전기차 제국을 건설할 것이며 그 심장은 한국의 LG와 SK가 책임질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 배터리 기업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의 차체 기술과 한국의 배터리가 합쳐지면 전 세계를 씹어먹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은 포드의 부름에 응해 미국 현지에 수조 원짜리 거대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비즈니스를 넘어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경제동맹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4분기 포드 경영진 내부 회의실 분위기는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아든 성적표는 경영이 아니라 재난에 가까웠거든요. 전기차 한 대를 고객에게 인도할 때마다 포드는 중형 세단 한 대 값인 약 1억 원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많이 팔면 팔수록 회사가 더 빨리 망하는 기괴한 데스 스파이럴에 빠진 겁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비싼 전기차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전기차 보조금의 칼질을 시작하자 한국산 NCM 배터리를 얹은 포드의 차들은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LG와 SK가 공급하는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같은 귀한 광물이 들어가는 최고급 스테이크와 같습니다. 품질은 최고지만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은 이제 1억 원에 육박하는 전기차 대신 3천만 원대의 실속형 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한국산 배터리는 너무 비쌉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봄을 넘기지 못하고 포드라는 거함이 침몰할 겁니다. 재무 담당 이사의 떨리는 보고에 짐팔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국과의 의리를 지키며 같이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의리를 저버리고 악마의 손을 잡아서라도 살아남을 것인가? 결국 짐팔리 CEO는 금기를 깼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전담팀을 꾸려 경쟁국인 중국의 전기차들을 미국 본사로 공수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요즘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샤오미의 SU7과 BYD의 신형 모델들이 섞여 있었죠. 팔리는 6개월 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 차들을 직접 몰고 출퇴근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초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고백을 합니다. 적의 차에 대해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중국 차는 환상적입니다. 지난 6개월간 탔는데 솔직히 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승소감이 아니었습니다. 120년 전통의 자동차 명가가 기술적 패배를 인정한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짐팔리는 중국 방문 당시 그들은 우리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다. 이건 정말 겸허해지는 경험이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BYD가 가진 진짜 무서운 힘을 목격한 겁니다. 바로 수직 계열화라는 이름의 괴물 같은 생태계 말이죠. 보통 포드나 현대차는 부품의 70% 이상을 외부에서 사오지만 BYD는 타이어와 유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품을 직접 만듭니다. 배터리 원재료인 리튬 광산부터 반도체, 시트, 심지어 차를 실어 나르는 거대한 선박까지 직접 운영하죠. 중간 마진이 영원에 수렴합니다. 포드가 한국 배터리 기업에 9조 원이 넘는 계약서를 쓰고 배터리를 기다릴 때
BYD는 자신들의 공장에서 단돈 몇백만 원의 배터리를 찍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짐팔리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명품 전시회를 열 때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 할 때다. 결국 2025년 12월 포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피해 손절을 감행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맺었던 9조 6천억 원 규모의 유럽향 배터리 공급 계약을 단 한 줄의 이메일로 종료해버렸습니다. LG 입장에서는 다 지어놓은 폴란드 공장의 밥상을 발로 차인 셈입니다. SK온과의 합작 법인인 블루오벌 SK마저도 규모를 축소하고 연기하며 사실상 한국과의 혈맹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포드의 이 영리한 계산기는 곧바로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정치라는 이름의 브레이크입니다. 2026년 현재 백악관에 다시 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은 포드의 이런 행보를 국가적 배신으로 규정했습니다. 포드가 미쳤다. 우리의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적군의 공급망을 키워주다니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반역이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 브레인들은 포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캐나다 뒷문 스캔들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포드가 미국 본토의 규제를 피하려고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낮게 책정하기 시작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정부와 손을 잡고 그곳에 BYD 기술을 넣은 공장을 세우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이죠. 트럼프는 즉각 분노했습니다. 캐나다를 거쳐 들어오는 중국산 부품이나 차량에도 100% 아니 200% 관세를 때리겠다며 캐나다 전역에 무역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포드는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적자를 줄이려면 BYD의 저렴한 기술과 배터리가 절실한데 그걸 썼다가는 미국 본토에서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은 물론 징벌적 과세의 대상이 되어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짐팔리는 지금 매일 밤 악몽을 꿀 겁니다. 한쪽에는 BYD가 웃으며 저렴한 배터리를 내밀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대한 관세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환상 말이죠. 거인은 살기 위해 악마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 포드가 자신들의 혈맹이었던 한국의 SK온과 맺었던 114억 달러 규모의 합작법인 블루오벌 SK를 해체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 과정에서 약 60억 달러, 8조 4천억 원에 달하는 해지 비용을 감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아리브라는 새로운 치트키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상징인 F-150 픽업 트럭을 아시나요? 포드가 테슬라를 잡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았던 순수 전기 버전 F-150 라이트닝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차체는 무거운데 배터리는 너무 비싸고 겨울철 주행거리는 반토막이 났죠. 포드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인들은 충전소에서 1시간씩 기다리는 걸 증오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전기로 가지만 기름을 넣으면 1000km를 가는 차다. 여기서 포드는 BYD의 기술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BYD의 DMI 시스템은 작은 엔진이 오로지 배터리를 충전하는 발전기 역할만 수행합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이 주력하는 고성능 NCM 배터리보다 훨씬 저렴한 중국산 LFP 배터리와 찰떡궁합입니다. 포드는 이제 값비싼 한국산 배터리 대신 중국 기술이 가미된 저가형 LFP 배터리를 얹어 가격 파괴에 나서겠다는 계산을 마쳤습니다. 28조 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까지 대형 전기차 프로젝트를 폐기한 건 이 EREV라는 새로운 전장으로 옮겨가기 위한 처절한 자해 공갈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포드의 이 영악한 계산 뒤에는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백악관으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포드의 중국 기술 라이센스 방식을 세금 세탁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최근 캐나다의 마크 카니 정부가 중국과 전격적으로 무역 합의를 맺으며 중국산 전기차 4만 9천 대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기로 하자 트럼프는 폭발했습니다. 캐나다가 중국의 덤핑 항구가 되려 한다면 우리는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100% 관세를 때리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이죠. 포드는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캐나다 공장에서 BYD 배터리를 받아 차를 만들려던 계획이 트럼프의 100% 관세라는 단두대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짐팔리 CEO는 주주들에게 우리는 중국 기술을 빌려오는 것뿐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포드 로고를 달았다고 중국산이 미국산이 되지는 않는다며 차갑게 식어버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인은 살기 위해 독이 든 성배를 마셨고 이제 그 독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끼며 고통스러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K배터리는 이대로 포드에게 뒤통수를 맞고 쓰러질까요? 아닙니다. 2026년 초 서울의 배터리 본사들은 비상 경영을 넘어선 역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가 발로 찬 폴란드 공장과 미국 미시간 공장을 전격적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전용 라인으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붐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제 배터리는 자동차보다 전기 창구로서 더 큰 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ESS 배터리에 무려 48.4%의 관세를 때리면서 중국산이 장악했던 미국 ESS 시장은 순식간에 한국 기업들의 무혈입성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삼성 SDI는 더욱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가 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ASB 양산에 올인하며 벤츠와 BMW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싸게 팔아도 불이 안 나고 10분 만에 완충되는 기술은 우리뿐이다 라는 초격차 전략입니다. 결국 포드의 배신은 K배터리에게 쓰디쓴 약이 되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기업이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았던 과거에서 벗어나 데이터 센터와 럭셔리카라는 더 크고 견고한 시장으로 탈출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120년 거인 포드의 몰락과 배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2026년의 냉혹한 경제전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포드는 살아남기 위해 중국의 손을 잡았지만 그 선택은 트럼프라는 거대한 변수 앞에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순수 전기차 올인 기업을 피하십시오. 지금은 포드처럼 하이브리드와 EREV로 유연하게 태세 전환을 하는 기업, 혹은 현대차처럼 다양한 라인업을 가진 기업이 승자입니다. 개 배터리의 ESS 수익 비중을 체크하십시오. 이제 배터리 기업의 가치는 전기차 판매량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수주량에서 결정됩니다. 2026년 하반기 LG와 삼성의 ESS 매출이 전기차 매출을 추월하는 순간이 진짜 반등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와 캐나다의 관세 전쟁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트럼프가 관세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포드는 다시 한국 기업들에게 도와달라며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저평가된 K배터리 주식을 주워 담을 인생의 기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디트로이트의 붉은 배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본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오늘의 적은 내일의 동지가 되기도 합니다. 포드가 흘리는 28조 원의 눈물 속에서 여러분은 파멸을 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보십니까? 거대한 경제의 바벨을 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바로 정보와 통찰입니다. 오늘 이 리포트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긴박한 경제전쟁의 다음 편을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파트너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